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 병원에 70세 김먼님이 오셨는데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폐에 염증이 생겼더군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향초를 켜고 주무시던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향초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름다운 향기와 은은한 들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향초를 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향초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향초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들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향초가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향초의 위험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75세 박모님이 계셨는데요. 평소 향초를 무척 좋아하셔서 하루에 3돌시간씩 켜놓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게 발견됐습니다. 박애님은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폐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향초 때문이었습니다. 향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가스가 폐에 계속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향초까지 사용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늦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향초가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향초를 태우면 벤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에요. 또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물질들도 함께 배출되죠. 이런 물질들이 우리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계속 노출되면 폐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에 따르면 향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40% 높다고 합니다. 40%란 숫자. 정말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향초 연기에는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호흡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조사해봤더니 향초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히려 천연이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향초를 사용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겨울철에 창문을 꽁꽁 닫고 향초를 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실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마치 작은 독가스실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폐렴, 기관지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제 환자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어떤 향초가 가장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파라핀 왁스로 만든 향수입니다. 파라핀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인데 태우면 벤젠과 톨루엔이 대량으로 나와요. 시중에 파는 저렴한 향초들 대부분이 이 파라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향료가 들어간 향초예요. 장미향, 라벤더 향 같은 인공향료들이 연소되면서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합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도 나오는데 이건 내분비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 심지에 납이 들어간 향초입니다.
예전에는 심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납을 사용했는데 이게 태우면서 납증기가 나와요. 납중독은 뇌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는 향초도 피하셔야 해요.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일산화탄소와 각종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향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초의 향기와 분위기를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안전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천연 밀랍 향초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밀랍은 꿀벌이 만드는 천연 물질로 태워도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향초보다 3~4배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콩왁스나 코코넛 왁스로 만든 향초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이런 식물성 왁스들은 파라핀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단, 반드시 천연 에센셜 오일로 향을 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인공 향료가 들어가면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향초라도 1시간 이상은 절대 태우지 마세요.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세 번째 해결책은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초를 켤 때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세요. 겨울이라 추워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한 향초라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향초 대신 디퓨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디퓨저라면 훨씬 안전합니다. 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걱정이 없거든요. 라벤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같은 천연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실내 공기 정화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초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공기 정화기를 틀어 놓으세요. 헤파 필터가 있는 제품이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하면 유해 물질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에요. 특히 펫CT나 폐활량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령대별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60대 분들은 아직 폐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향초 사용을 줄이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천연 제품만 사용하세요. 70대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니까요. 가능하면 향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정사용하신다면 일주일에 2도 3회, 한 번에 15분 이내로만 제한하세요.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절대로 향초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도 약하고 폐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조금만 노출되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천연 방향제나 디퓨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초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위험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향초는 벤젠,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해서 폐암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니 사용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세요. 세 번째, 꼭 사용해야 한다면 천연 밀랍이나 콩왁스 제품을 선택하고 30분 이내로만 사용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특히 폐 건강은 더욱 그렇죠. 향초의 예쁜 불빛과 좋은 향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향초들을 확인해 보세요. 파라핀 제품이라면 바로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천연 방향제나 디퓨저를 사용하시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을 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폐를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미 향초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향초 사용을 중단하시면 3개월 후부터 폐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향초를 좋아하는 딸이나 며느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습기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겨울철 필수품인 가습기도 잘못 사용하면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 때문에 폐렴에 걸릴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